제가 8월 중순쯤에 그 사건을 알게 되고 굉장히 지금 이제 한 2달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왜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쭉 끌었어요? 조금만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막 끓고 있으니까 냉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내가 내 감정이 수그러들고 내가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자 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치만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어요. 하루하루 시간이 계속 지나는 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가 이러면서 계속 생각해보고 정말 많이 곱씹고 진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과연 이 소송을 왜 하고 싶은가? 내가 원하는 건 사과를 받고 싶었어요. 근데 소송을 하잖아. 그러면 사과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왜? 그 사람들 쪽에서는 내가 이렇게 돈으로 보상을 했는데 내가 너한테 왜 사과까지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다가 먼저 컸어요. 그래서 제가 나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시라고 문자를 썼어요. 바로 답이 왔어요. 이 두 분한테 메일과 통화로 사과를 드리겠다. 그래서 이 두 분께 최종 사과를 받았어요. 여러분, 보내주신 메일의 일부분만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정소림 캐스터님 그리고 아드님. 저는 2019년 5월 22일 작성된 기사 게임 중독된 아들 게임으로 직접 치료해준 올해 47살 엄마 정소림 캐스터, 2021년 8월 5일 작성된 기사 게임 중독 아들 완치한 뒤로 로와 함께하면서 현질까지 해주는 엄마 정소림 캐스터에 잘못된 내용이 담긴 채 송출되도록 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내용은 정소림 캐스터님의 아드님이 게임 중독이 아님에도 게임 중독자라고 한 것을 말합니다. 중독이라는 표현이 당사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 수 있는지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들끼리 흔히들 게임 중독이다 하는 것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쓴 잘못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게임으로 같이 치료해줬다, 멋지다는 기사의 주제와 내용의 방점을 찍어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려 한다며 정소림 캐스터님에게 연락하도록 지시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워낙 유명인이시고 인터뷰 기사들이 나와 있어 좋은 취지로 내용을 잘 살리면 좋아하실 거라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셔서 바로 수정하고 사과를 드렸지만 이미 나간 기사로 인해 캐스터님과 아드님께 큰 상처를 드린 것에 충분하지 못했음을 또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송구스럽지만 정 캐스터님과 아드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아울러 다시 연락을 주셔서 사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성한 기사로 너무도 큰 상처를 받으신 캐스터님과 아드님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먼저 제가 작성한 기사인 게임 중독 아들 완치한 뒤로 로와 함께하며 현질까지 해주는 엄마 정소림 캐스터의 작성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저는 유튜브를 통해 아드님과 함께 로스타크 게임을 즐기시는 영상을 보고 모자간에 이런 것도 가능해졌구나 하며 크게 감탄했습니다. 저 역시도 어린 시절 컴퓨터 게임 문제로 부모님과 스탑 문제를 벌였기에 매일 30분 차라리 하루만 몰아서 하게 해줘야 한다던 정 캐스터님의 발언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이런 점을 독자들에게도 좋은 의미로 알리고 싶었고 해당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서 잘못 보도된 기사만을 확인한 채로 아드님이 게임 중독이었고 정 캐스터님이 이를 치료하도록 도와줬다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썼습니다. 캐스터님을 직접 인터뷰하거나 먼저 보도된 정확한 인터뷰 내용을 확인하고 썼어야 했는데 좋은 취지로 작성한 기사를 빠르게 송고하려는 마음에 이를 놓쳤습니다. 캐스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절대 고의는 아니었지만 큰 실수로 두 분께 상처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저 스스로도 많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의 실수로 타인이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더 무겁게 알게 됐고 기자의 본분인 팩트체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점도 깊이 새겼습니다. 사과의 기회를 주신 점 또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음성으로 사과드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랑 전화통화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전화통화한 내용도
제가 일부만을 발췌해서 음성 변조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듣기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처음부터 잘못했던 건데 그 당시 이제 사실 바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그때는 약간 두려움이 컸습니다. 이게 이제 죄송하다고 하면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선뜻 하지 못했던 거지. 마음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드님께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꼭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기사를 보고요, 저한테 어떤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 그 기사를 본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뭐 그러셨다더라. 실제로 그 매체의 그 기사를 보고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매체가 얼만큼의 영향력이 있는지, 또는 그 기사 하나가 몇 명이나 보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고 기사를 작성하시면 그거는 진짜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그 파급력 때문에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걸 본인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쓰시는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건데 본인들은 정작 그걸 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좀 더 생각을 하고 해주신 말씀 다시 새겨 들을게요. 제가 일일이 그 회사의 방침과 다르게 일일이 기사를 쓸 때 누군가의 팩트 체크를 하시고 허락을 받으시고 이런 말씀은 못 드려요. 어떤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것과 아닌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누군가에게 안 좋게 작용이 될 수도 있는 단어나 뭐가 들어간다면 그래도 한 번은 좀 누군가 저처럼 또 억울한 느낌이 들진 않게, 기사 하나 때문에 누군가는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진 않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메일 잘 받았어요. 심지에 담아서 쓴다고 했는데 이루어질수록 뭔가 좀 더 그럴 것 같아서 최대한 말씀을 좀 깊은 대화나 이런 사죄의 말씀을 좀 전화로 드리고 싶어서 가장 그 핵심 내용만 다 적어서 보내드렸거든요. 예. 저 잘 읽었고요. 충분했어요. 네네. 그게 잘만 나갔었고 제가 그거를 그대로 따와서 작성해서 저는 요즘은 이런 좋은 취지도 있지 하시는 분들도 많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거 자체가 전제라 너무 잘못됐다는 거에 좀 가장 저도 반성을 많이 했고요. 그 이후에 제가 어떤 취지로 기사 썼는지가 전달돼야 되고 그 다음 사과를 드리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당시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서 가장 죄송했고요. 직업 정신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만큼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얼만큼 사회생활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기사를 쓰시기 전에 그 주인공한테 허락을 받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사가 나가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걸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런 작업을 안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요즘 기사에서 사실 분위기가 그 유튜브로 올라간 영상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아서 제가 그 부분에 간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담는 거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그 내용만 담겨야죠. 없는 거를 집어넣지는 말으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의 아쉬운 마음을 그냥 이 전화 한 통화와 또 팀장님께도 전화 통화를 부탁을 드렸는데 그걸로 털어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오래 갖고 사는 거,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다만 인생을 조금 먼저 살아온 선배로서 내가 내 직업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하구나 라고 느끼셨으면 좋겠고, 네, 부디 제가 소송을 하지 않는, 그 소송을 해서만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통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더 주의했고, 그러니까 해주신 말씀처럼 저보다 진짜 단순히 이번 일을 넘어서 저보다 더 많이 경험하시고 한 인생의 선배님이 해주시는 그런 거 생각하고 조금 더 제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저 스스로도 반성하는 계기를 삼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건 진심 어린 사과.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그냥 면피용으로 아 그래 그냥 사과하고 말아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엔 어땠냐면 아직은 이 친구들이 어려요. 그 말투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아직은 어린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만큼의 무게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전체 통화 내용을 다 들려드릴 수가 없는 게 개인이 노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개인이 노출이 되면 그 순간 또 복잡해져요. 그리고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그런 일로 고통을 받았는데 그 사람에게 또 똑같이 너도 어디 한번 당해봐 이러면서 똑같이 그러고 싶진 않아.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애고 그렇게 조금씩 발췌를 해서 최대한 이렇게 일부만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린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메일을 전체 다 봤을 때 또 나랑 통화를 계속 했을 때 제 입장에서는 충분한 사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을 여기서 더 끌고 가서 나도 그 시간 동안에 계속 그 굴레에서 저도 속상하고 힘은 힘대로 드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면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내가 진심 어린 사과를 받기를 원했고 그걸로 내 아이한테도 일주한테 보내주고 일주야 네가 되게 억울하고 속상했을 텐데 엄마가 소송을 하진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사과를 받았어. 엄마가 그냥 손 놓고 있지 않았어.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내가 원한 건 이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었고 그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해요. 네, 여러분 진짜 이런 결정을 하게 돼서 진짜 너무 미안한데 제가 진짜 그러니까 고민 많이 하고 그리고 내린 선택이라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